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오랜만에 신차 소식입니다. 현대차가 아이오닉 7 콘셉트카의 티저를 공개했죠. 이게 공개된과 동시에 기아는 EV9 콘셉트카 티저로 화답했습니다. 야,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전기 대형 SUV가 주는 의미가 꽤 크죠. 요즘 소비자들한테 인기 있는 차종이기도 하고 차체가 커진 만큼 효율도 좋아야 하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의 기술력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들 중에서도 이 차들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쩌면 국내에서는 탈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실 텐데 나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이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차례대로 나오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일단 티저부터 살펴볼까요? 현대차가 공개한 건 아이오닉 7 콘셉트카의 티저입니다. 보통 콘셉트카가 신차의 티저인데 그 티저의 티저를 공개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콘셉트카의 정식 명칭은 7인데요. 팰리세이드급 대형 SUV라 패밀리카로 기대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기아도 대형 전기 SUV의 티저를 공개했습니다. 영상으로 공개했는데요. 우리한테는 EV9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차입니다. 국산차 브랜드가 티저를 이렇게 나란히 공개하는 것도 이례적인데 기존에는 없던 대형 전기 SUV라서 유독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소비자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어쩌면 한국에서는 탈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노조가 전기차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실 텐데 전기차 생산 과정을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공정이 30% 줄어듭니다. 이걸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인력도 30%만큼 줄여야 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실제로 노사 간의 갈등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제일 최근에 있던 게 아이오닉 5 양산 관련 문제였죠. 이 당시 울산 1공장 2라인을 아이오닉 5와 코나 EV를 생산하는 전기차 전용 라인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인력 배치 문제로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현대차는 전기차 특성상 공정 투입 인원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고 노조는 고용 불안 등이 걱정된다면서 거부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양측 모두 밤샘 회의를 진행했고 원래 2월 중순쯤 예정됐던 아이오닉 5 양산도 한 달 정도 늦어졌습니다. 지난 6월 임금 단체 협상 때도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이때 노조가 내건 조건이 산업 전환에 따른 미래 협약이었는데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전기차 시대에도 노조원이 고용 보장을 약속해달라는 게 취지였습니다. 현대차 보고 주요 부품과 완성품을 반드시 국내에서 생산하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배터리, 전장 부품, 반도체, 신소재 같은 부품들도 약속 조건에 포함됐었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갑니다. 노조가 미국 생산을 반대하는 건데요. 현대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볼까요? 국내에서 전기차를 만들려면 부품도 국내에서 만들고 공정은 줄어드는데 직원 수는 못 줄인대요. 그리고 뭐 하나 하려면 하나하나 다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차라리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게 마음 편하겠죠. 실제로 현대차가 GV70 전기차를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건 GV70이 처음이죠. 이 내용을 국내 노조에게도 공유했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미국 공장에 전기차를 투입하고 이후 다른 전기차 모델들도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것도 모든 차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대차의 미국 공장 투자 관련 내용인데 이건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연스럽게 세 번째 이유로 넘어갑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차를 국내에 판매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데요. 만약에 GV70 전기차도 그렇고 이후에 나올 아이오닉 7이나 EV9도 미국에서 생산이 된대요. 이렇게 되면 국내 출시가 쉬울까요? 이미 선례가 존재하죠. 현대기아차 생산 차종 중에 미국에서 생산되는 차들은 국내 판매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생산된 차를 국내에 판매하려면 노조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국내 출시가 어려운 차가 대표적으로 텔루라이드랑 i30N 같은 차고요. 앞으로 협의 내용이 어떻게 가닥이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게 국내 소비자들한테 그렇게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독소 조항을 들이밀면서 국내 판매 동의를 안 해줄 수도 있으니까요. 이건 사실 현대차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미국 시장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한다면 미국 공장에서 전량 생산할 거고요. 국내 시장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면 국내에서 생산을 할 겁니다. 팰리세이드를 국내에서 모두 생산해서 미국 판매 물량을 배정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보면 현대차는 확실히 미국 시장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건 사실 당연한 거죠. 한국 시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규모로만 따져보자고요. 미국 전기차 시장 규모가 작년에는 36만 대에 불과했는데 2030년에는 720만 대, 2040년에는 1250만 대 규모로 급성장한다고 하잖아요. 바이든 대통령도 2030년까지 신차의 50%를 전기차로 바꾸겠다고 했고 의회는 2027년 이후 미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제공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현대차 입장에선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미래를 내다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GV70 전기차도 미국에서 생산하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물론 국내 생산자들의 반발을 조금이나마 줄이려고 미국에서 생산하던 소나타 물량을 국내에 배정한다고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이야 그렇지 앞으로 전기차만 생산하게 되면 또 어떤 반발이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실제로 현대차가 미국 공장 생산 의지가 강하다고 느껴지는 게 미국에 8조 4천억이나 투자를 했잖아요. 미국 현지에서 전용 전기차를 생산하고 수소차, 도시망공 모빌리티 같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렇게 거금을 투자했다고 밝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것도 노조의 반대가 엄청 심했습니다. 이 당시 현대차 노조가 뭐라고 했냐면 사측이 일방적으로 미국 시장에 8조 4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계획에 반대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동시에 해외보다 국내 공장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죠. 전기차 특성상 공정 과정이 30%나 줄어들어요. 그래서 30%만큼 생산 인력도 줄어야 하는데 노조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미국 공장에 투자하고 생산을 하려 하니까 이것도 안 된대요. 심지어 어디까지 갔냐면 전기차 때문에 고용 불안 문제가 커졌잖아요. 이것 때문에 아이오닉5 생산 협의 당시에 정년을 연장해달라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당시에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입법화하라고 요구했을 정도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고용을 보장하면서 전기차도 모두 국내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입장인 건데 제가 현대차 직원이라도 미국에서 생산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왜 차선책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국내에서 판매되는 물량은 국내에서 생산하고 미국에서 판매되는 물량은 미국에서 생산하는 걸로요. 그런데 이것도 어렵죠. 제일 단적인 예가 팰리세이드입니다. 팰리세이드가 최근까지 대기 기간 때문에 문제였잖아요. 이때 미국 생산 물량을 미국에 배정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었는데 노조가 반대하면서 현대차가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생산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국내 공장 가동률은 이미 포화 상태인데 차량 생산 효율은 최악이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정작 필요할 때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반도체 문제 때문에 이게 또 논란이었는데요. 말레이시아 반도체 공장 가동이 정상화되면서 반도체 공급이 다시 좋아지고 이 기회에 현대차는 1호 특근으로 출고 대기 기간을 대폭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노조가 이걸 거부하면서 완전히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지금 반도체 수급에 또 문제가 생기긴 했습니다. 이전에는 반도체 공급의 문제였는데 지금은 반도체의 원재료인 황린이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반도체 공급에 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그거죠. 반도체 공급이 정상화되면서 포화 상태라고 불릴 정도로 물량이 많아져요. 이런 상황이면 차를 그만큼 많이 만들면 대기 기간도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대차가 평일 특근뿐만 아니라 일요 특근까지 하고 싶어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걸 노조가 단칼에 거절했다는 겁니다. 개별 공장의 노조 대표자들이 반대를 하고 나섰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본인들이 수십 년간 노력한 결과 지금의 근로시간이 정해진 건데 노조원들이 건강을 해쳐가면서 일요 특근을 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생산도 문제, 생산 분배도 문제, 심지어 위기 대처까지 문제인 상황이라 현대차 입장에선 정말 환장할 겁니다. 그나마 전기차 관련해서는 기아가 조금 나아 보입니다. 최근에 광명 공장을 전기차 생산 기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죠. 여기도 어쨌거나 고용 감축이 불가피하겠지만 EV6 다음으로 출시될 전기차를 광명 공장에서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광명 공장이 전기차 공장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스팅어를 단종시키고 하니발 하이브리드도 여기서 생산한다고 하고 이후에 출시되는 전기차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아직 방향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현대차 입장만 보면 방향이 너무나도 명확하죠. 미국에 8조 4천억이나 투자를 했고 이 정도면 이미 앞으로 나올 전기차는 모두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랑은 완전 반대로 노조는 전기차도 국내에서 생산해야 하고 미국 공장 투자를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이미 내연기관차 출고도 많이 밀려있는 상황에 공장도 포화 상태인데 여기에 추가로 신차를 도입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이오닉 7이나 EV9도 미국 생산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미국에서 생산되는 차가 될 경우에는 국내 출시가 순탄할지도 의문이고요. 어떻게 보면 진짜 노조가 현대차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자동차 기업한테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신차 출시 때 양산 타이밍을 놓치면 끔찍한 대기 기간으로 이어지고요. 전기차 같은 새로운 시장에서 타이밍을 놓치면 선구자가 아닌 추종자가 되어버립니다. 공장 글로벌화가 이미 다른 제조사들한테는 익숙한 거라서 언제까지 현대차도 이렇게 발목을 잡히고 있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현대차의 의지가 뚜렷해 보여서 전기차의 미국 생산 비중은 계속 높아질 것 같은데 이것도 이후에 어떤 충돌로 이어질지 궁금하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시장 동향 이야기도 가장 빠르게 스포일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성장을 함께하는 팀원들을 소개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김승현 안피디의 스포일러 멤버십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피디의 자동차 백과 현대차의 전기차 생산 문제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